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포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영성입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건강보험 망가뜨리기 빅픽처 어떻게 추진되나입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의료 민영화 사안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기도 했고, 의료 대란에서 뭐 의사 증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뒷면에서 민영화 관련된 산업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중요한 그 하나의 그 테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의 가장 큰 그 차이점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좋은 점들이 건강보험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건강보험 보장성은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때도 계속 이제 보장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는데, 최초로 지금 비상계획 선언한 윤석열은 그 보장성을 축소를 공언했던 정부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뭐 자본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관료들의 움직임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건강보험 자체를 민영보험으로 대체한다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민영화하려는 수순들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오랫동안 뭐 싸움도 많이 하시고 정책 보면서 잘 알고 계셔서 우리 정영준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정부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려는 것인가 이제 크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는 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각종 민영보험 계획이나 이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비상계엄권으로 탄핵권이 지금 걸려 있어서 최근 한 3주 전부터 주요 언론에서 비급여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곧 12월에 안이 나온다, 뭐 12월 말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이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특히나 핵심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건강보험 제도를 사실은 보편적이고 균등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로서의 이제 어떤 확대를 87년에 저희가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기치로 했다면, 이 정부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 보장을 위한 것이고, 이제 소비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욕구가 있어서 뭔가 의료 서비스를 좀 선택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부자들과 좀 여유가 있는 중산층은 부자들을 위한 민영보험을 가입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제가 이제 일전에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민영보험이 이제 실손보험 신형 상품이 나오면 직불제라고 해서 이제 미국처럼 병원하고 직계약을 하고 비급여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거를 심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 이야기인즉슨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서비스들은 대부분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에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되게 선택적이고 추가적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별도의 경쟁적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훨씬 더 뒷받침을 해주는 계획들이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바다 사용 비급여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급여가 되게 어려운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것들은 어떤 정량화를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거를 급여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가격을 결정하고 본인 부담금은 5%나 10% 정도로 이제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의 부담은 5%나 10% 정도로 하고 나머지 90%나 95%는 본인이 부담하게끔 하는, 이제 기존의 이제 선별급여랑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가격은 결정을 했어요, 건강보험처럼. 근데 보장률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수치료 가격을 저희가 8만 원에 결정을 했는데 10%라고 하면 8천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제가 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편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영보험 활성화라는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비급여 통제 그리고 총의료비 통제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부의 계획은 이중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다. 부자보험과 빈자보험으로 나눠서 가겠다는 거고, 부자보험은 민영보험, 실손보험 혹은 이제 다른 제3 이상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빈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는 있는데 뭐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뭐 나는 뭐 부자보험은 안 들고 그냥 뭐 건강보험으로만 살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는데 뭐 현재까지 뭐 현재 수준이라면 큰 지장이 없다. 도수치료는 안 받아도 된다니까 뭐 전수생 믿고 안 받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아니 뭐 그러면 부자들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려면 최소한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계약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당연지정제 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으니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이 92, 3%고 외래는 97%고 치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보장 수준은 OECD 최고잖아요. 다 건강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부자보험을 들어서 선별적으로 할 사람이 아주 극소수만 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더 강력한 조치들인 혼합진료 금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보험 자체의 가격도 상당히 높고 그건 이제 완전히 럭셔리 보험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장 수준이 지금 67%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즉슨 나머지 33%를 어쨌든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직접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뭐 빈자보험만 가입할 거야. 그렇지만 막상 가면 100만 원 진료 받았을 때 33만 원은 내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수술하거나 뭐를 해도 이게 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말뿐이고 모두가 다 사실은 이중 구조 속에 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뭐 보험을 만약에 2개를 들고 있는데 나는 실손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거를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뭐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들 수가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이 됐을 때는 지금 같이 뭐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는 실손보험을 일단 잘 못 느끼다가 이 민간보험의 양이 커지고 실제로 나는 건강보험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실손보험도 내야 되는데 나 이쪽에서 타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어. 치과도 뭐 다 해주고 좋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틀은 예전에 보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강제 적용한 거거든요. 공급자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진료 무조건 다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뭐 상당수 의사들이나 잘못 오해해서 이거 폭압적이다 계약제로 가야지 당연정지 해지해야지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계속 그 기본적인 토대는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장률이 낮고 보장 범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강제 조치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로 혼합진료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낮은 보장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것을 2007년부터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지금 4천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고 또 최근에 청구 간소화가 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아예 대놓고 실손24 지금 앱을 이제 광고하는 상황에서 더 실손보험이 직불제 형태로 만약에 훨씬 더 개량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과거에 이제 당연지정제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당연지정제는 합헌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진정한 헬게이트는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나 둘씩 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건강보험과 이게 이제 무너졌을 때 걱정 우려 부분을 얘기했는데 민간보험 업계는 그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민간보험은 일단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간보험은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실손보험을 뭐 초기의 상품인 지금 뭐 그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실손 상품 1세대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미끼 상품으로 판 거잖아요. 뭐 생명보험이라 이런 거 팔 때.
아무튼 여기서 손해율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이 비급여 가격도 정부에서 결정을 해줬죠. 그다음 비급여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급여예요. 근데 급여인데 실손보험이 관리하는 급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가입자의 어떤 손해율이나 위험률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격, 보험료 가격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 상품이 훨씬 더 개량화되고 수익률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당연지정제도 폐지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경쟁형, 완전 경쟁형 모델로 가게 되면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민간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의료제도 엉망진창이다, 개판이다 하지만 공급에서 미국은 전쟁하는 국가라서 지역별로 공공병원이나 등등등 주립병원들이 있어서 한 27% 정도의 공공 주립병원을 갖고 있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병상으로는 뭐 10%고 기간으로는 5%인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아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뭐 다뤄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료개혁 특위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디테일하게 당장 체감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번에 12월에 발표한다는 비급여 대책이 결국 말은 이름은 비급여 대책인데 내용은 민영보험 활성화 대책인 것이고요. 항상. 그리고 1차 실행 계획에서도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뭐 추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 전공의는 앞으로 수련 시간을 80에서 60시간 줄이겠다. 뭐 그런 내용이 막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현실의 갈등에 대한 쟁점인 것이고,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들은 민영보험 활성화나 아니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나 바우처 같은 방식의 개인이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보험료를 깎는 방식의 미국식 그 이제 민영보험 상품 그런 플랜을 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뭐 사실 뭐 비상계엄 상황이라 뭐 이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고는 있지만 뭐 준비를 굉장히 이 비급여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에서도 이 자료 제출하라는 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을 대충 계산을 해놓고 이제 거의 결과물을 내놓을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준비하실 때 좀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의 추이, 뭐 학계가 바라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뭐 여기 다들 예전에 아시겠지만 80년대 이제 건강보험제도를 처음에 전국민 건강제도를 만들 때와 2000년에 이 건강보험을 단일화해가지고 단일보험자로 이제 강력한 보험자를 만들 때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실제로는 사회보험을 유럽 정도 수준,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수준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그걸 한층 더 나가서 대만에서 한 것처럼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NHS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런 이제 선배 뭐 의료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입안자들이 지금 다 떠난 상황을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채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의 생각은 제가 이야기한 이런 이중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관리 의료라는 거고, 미국에서도 사실 1970년대에 관리 의료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HMO 병원이 나오고, HMO 병원과 이제 HMO 보험이 결탁하는 방식으로 이게 의료비 총액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사실은 보험사랑 의료 공급자들이 결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유나이티드까지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똑같은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은 이 소위 미국에서 이런 관리 의료나 의료 정책을 공부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총 의료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적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공적 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민간 보험이 이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급여 통제로 스토리가 넘어가는 거고, 그 프레이밍 하에서 민영보험이 그걸 잘할 수 있어
라고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끝으로 그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인데 이 현 정부의 원래 그 국민의힘 윤석열 선본의 핵심이 다 그쪽 출신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장성인 교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소장으로 갔고 그리고 그 캠프에 있던 사람 중에 또 한 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의협 비대위원장인 박형옥 교수도 사실 연세대 예방의학 교실 출신으로 이분들과 같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 정책을 같이 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우고는 있는데 윤석열 정부랑 2,000명 증원안을 두고 실제로 보건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장주의적 공급, 민영보험 공급에 대해서 찬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학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도 그 못 들었던 내용이라 그러네요. 하여튼 뭐 세브란스에 있는 예방의학 선생님들이 그쪽 출신들이 많고 지금 정책 그 국가에서 보건 정책 낼 때 시장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입김이 크다는 얘기는 간혹 들었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태동할 때부터 준비가 되었고 했으면 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윤석열의 행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의료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어떤 의사 증원 문제도 그 안에 포함해서 굉장히 준비해서 우리의 건강보험 그 체계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지금 뭐 방송에서는 좀 지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참 시위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디테일하게도 되게 많고 근데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게 정말 의료에서도 정말 큰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 정리하시고. 뭐 특별한 정리보다 이 문제는 상당한 공을 들여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보건 공급과 관련돼 있는 사회보험과 관련돼 있는 이데올로기 전쟁 프레임을 건 건데 그게 이제 용어는 다 이런 거죠. 필수 의료를 책임지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필수 의료가 극히 일부분의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만 필수 의료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자보험, 선택적 보험으로 하라는 그 신호의 필수 의료 전략이거든요. 이 정부에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미치지 않고서야 야 부자들은 이제 돈 많이 내고 좋은 보험 들어서 혜택 받고 가난한 사람들 니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요 정도만 받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거를 받았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비급여 대책 비급여 대책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받아 쓴다는 거죠.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 사회보험의 어떤 가치나 전망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이거를 접근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 따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윤석열이 지금 탄핵을 당하든 쫓겨나든 상관없이 이 플랜은 강력한 민영보험과 그 의료 산업화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배의 그 강력함이 있어서 쉽게 이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했지만 윤석열이 퇴진한다고 그냥 정리되는 것이 또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거죠. 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뭐 이 사람들이 뭐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걸 준비한 건 아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아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도 아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아마 오늘 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 의료를 건강보험에 남겨놓고 비급여를 통째로 민간에 넘겨주고 그것을 국가가 같이 키우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부자의 건강보험과 가난한 자의 건강보험으로 양분화시켜서 결국은 시장이 승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